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른들은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알아보니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명문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교육부에서 정책 자문가로 일하고 있는 에드워드 필리핀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 너머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같은 일상을 반복해왔죠. 커피 한 잔, 간단한 토스트, 그리고 타임즈 신문을 훑어보는 것까지. 그리고 그 뒤로는 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없는 회의에 참석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지도에서 가끔 눈에 띄는 정도였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라는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간혹 뉴스에서 북한과의 갈등이나 첨단 기술 이야기가 나올 때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저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전통적인 영국식 교육과 서유럽 중심의 외국어 교육 체계가 우리 학생들에게 최선이라고 확신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언어는 전문가나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가 런던의 회색 건물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색 폴더를 집어들었어요. 그날의 일정과 회의 자료들이 담겨 있었죠. 런던 남부의 클레팸 고등학교에서 교육정책 세미나가 있어 방문해야 했습니다. 매년 하는 정례 행사였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교사들의 피드백을 듣고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20년 넘게 교육 분야에서 일해온 저에게 학교 방문은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학교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얘기들이 오갑니다. 더 많은 예산, 더 적은 행정 업무, 더 많은 자율성.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항상 같았죠. 그리고 저는 정해진 답변을 반복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고려 중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이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라 예상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길, 봄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클레팸 고등학교는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현대적인 느낌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방명록에 서명한 후 교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던 중 귀에 들린 낯선 언어 때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영국 학교에서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듣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였습니다. 리드미컬하면서도 선명한 발음, 묘하게 음악적인 억양.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소리였지만 정확히 어떤 언어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교장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수업 시간이 아니었기에 복도에는 몇몇 학생들만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작은 벤치에 2명의 여학생이 앉아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 명은 짙은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금발의 포니테일 머리를 한 학생이었어요. 둘 다 1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딘가 멜로디처럼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영어 단어가 간간이 섞여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두 학생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지 종종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친밀한 모습과 낯선 언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저는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두 학생은 제가 다가가자 대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무슨 언어로 대화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질문하자 두 학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어요. 저희끼리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라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영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주요 외국어 교육 과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책상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평소라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본 학생들의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 유창한 한국어 대화, 그리고 그들이 말한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처음 한 일은 영국 내 한국어 학습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었죠. 교육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시아 언어, 특히 한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니까요. 내부 자료가 없다면 외부 자원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 학습 앱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하던 중 듀오링고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Z세대 한국어 학습률 35% 급증.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5%라니 놀라운 증가율이었어요.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닌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4살에서 24살 사이의 젊은이들 중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해요. 이유로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온라인 게임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가 꼽혔습니다. 창 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어요. 런던의 번잡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제 이웃집 고등학생도 얼마 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것도 한국어 공부였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1시간 넘게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거나 중요한 통계를 표시하면서요. 스마트폰으로 실제 K-팝 뮤직비디오 몇 개를 찾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영상 및 완벽한 안무,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은 너무 오랫동안 서유럽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전 정례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명 정도의 자문가와 부서장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회의실 안에 가득했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화요일 회의 같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일상적인 안건들이 하나씩 논의되었어요. 예산 배정, 학교 평가 시스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모두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저는 내내 초조했습니다. 제가 발언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기타 안건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하고 제가 모은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듀오링고의 통계 자료와 제가 조사한 데이터가 표시되었어요. 저는 어제 학교에서 본 광경과 교사들의 증언, 그리고 찾아낸 자료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분명 열정이 묻어났을 거예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교육청 고위 간부인 리처드 헤인스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닌가? 그건 그저 잠깐일 뿐이야. 미국 팝이 잠시 자리를 내준 것뿐이지. 케이팝? 모든 유행은 지나가게 마련이야. 리처드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교육부에서 25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전통적인 영국 교육의 가치를 굳게 믿는 사람이었죠. 그의 말에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듯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처드. 제가 반박했어요. 이것은 3년 넘게 지속된 현상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단순한 유행이라면 이미 식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리처드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열광하지. 내 딸도 몇 년 전에 일본 만화에 빠져 일본어를 배운다고 야단법석이었어. 지금은 완전히 잊어버렸지. 한국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은 데이터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런던 북부의 해로우 고등학교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던 학생들이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중년의 남성 교사가 3명의 여학생에게 다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말이 아닌 한국말을 쓰니? 여긴 영국이야. 교사의 말투는 딱딱했고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중 한 명은 눈물을 글썽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학생들은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났지만 댓글들은 폭발적이었어요. 학생들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해시태그의 LITUSSPEAKKOREAN이 트위터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K-팝 관련 포스터와 팬들의 물품까지 철거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을 제한하고 한국 문화 관련 활동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분명 리처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제가 한국어 학습 트렌드를 언급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교육부에서의 경력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소셜미디어를 더 검색해 보았어요. 해시태그를 따라가 보니 비슷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리버풀 등 다른 도시의 학교에서도 한국어 사용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항상 장려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요?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우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하지만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들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부 로비에 들어서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어 금지 조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식 대변인이 그것은 금지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기자들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동료 마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이번 일이 커질 것 같아요. 내 딸도 학교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어제 집에 와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선생님이 그들의 활동을 중단시켰다고요. 마사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딸 소피는 14살로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소피가 많이 속상해했나요? 네, 많이 울었어요. 3달 동안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왜 선생님들이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사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분노도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누구보다 강하게 항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에드워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막는다니요? 교육부에서 이런 방침을 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상은 더 복잡했어요. 공식적인 지침은 없었고 다만 리처드와 같은 고위 인사들의 비공식적인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감정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오전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어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인터넷에서 K-팝 팬 커뮤니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는 런던 외곽의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회색빛 건물과 오래된 운동장이 전부인 곳이었죠.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본관과 1970년대에 증축된 현대식 별관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운동장의 단풍나무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교문 앞에는 웰컴 투 웨스트필드 하이스쿨이라는 간판과 함께 작은 표지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방문객 접수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접수 담당 여성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 필리핀 선생님이시군요. 교장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루비 학생도 함께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걷는 동안 벽에 붙은 게시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양한 학교 활동과 동아리 포스터들 사이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과 포스터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특히 한 게시판은 전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한류의 세계 K-팝에서 한국 영화까지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고 옆에는 루비가 서 있었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루비는 편지에서 느껴졌던 것보다 더 자신감 있고 또렷한 인상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곱슬머리에 지적인 눈빛을 가진 소녀였어요. 필리핀 선생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캐롤 해밀턴 교장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루비예요.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네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루비가 제 안내인이 되어 학교 곳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둥글게 앉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흑인, 백인, 아시아계, 혼혈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한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벽에는 한국 지도와 문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잠시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툰 발음으로 인사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해 본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루비가 저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은 교육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공식 방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대요. 학생들은 환영의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며 그들이 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 흑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BTS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 전체에 흥미가 생겼어요. 지금은 역사와 문화까지 공부하고 있답니다. 금발의 소녀가 이어 말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감정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한국어에는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단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한국어의 감정적 확산과 디지털 자아 형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 문화 정체성의 변화임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침 식사로 토스트와 커피를 간단히 마시고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보고서가 내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학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의 감정적 확산과 디지털 자아 형성 영국 교육 정책의 새로운 방향. 부제로는 디지털 세대의 언어 선택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추가했습니다. 서론에서는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언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어요.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 듀오링고의 통계 자료, 그리고 여러 대학의 한국어 과정 개설 현황까지 모두 포함시켰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경험을 균형 있게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루비와 다른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인용했어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보고서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학습이 가져온 교육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첨부했어요.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 글로벌 시민의식, 자발적 학습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부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마사가 다가왔어요. 에드워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리처드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침착하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리처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 다녀왔다고 들었네. 공식 방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초안을 힐끗 바라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에서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학습 트렌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제 대답은 차분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에드워드, 자네가 이 부서에서 20년간 일해온 걸 알아. 자네의 헌신과 전문성을 존중해. 하지만 교육부의 공식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특히 당신 같은 고위 자문가는 말이야. 그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제 경력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어요. 리처드, 저는 20년간 영국 교육을 위해 일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이건 헛된 노력이 될 거야. 우리 교육 시스템은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어.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국 교육의 전통은 지켜야 할 신성한 가치였을 테죠. 하지만 제게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전통은 중요합니다, 리처드. 하지만 교육은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 발전해야 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일일까요? 제 질문에 리처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리처드가 떠난 후 저는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타자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내내 그리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새벽 3시경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 교육 철학의 변화를 담은 문서였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것 중 가장 진정성 있는 작업이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북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일주일 내에 검토될 예정이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20년 경력 중 가장 모험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리처드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교육부는 작은 세계였고 소식은 빠르게 퍼지곤 했죠. 허황된 감성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어. 위원회에서 거절될 게 뻔해. 리처드의 말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비웃듯 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뒤에 불안함이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도 변화의 물결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루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녀의 편지가 지역 신문에 실렸고 그것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온라인 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10대들의 목소리 한국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루비의 편지가 전문 게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수십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교사, 학부모,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교육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희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비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어요. 에드워드 선생님, 저희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 중에 저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년간 교육 분야에서 일해온 이유였어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며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리처드가 영향력을 행사해 보고서를 묵살시킨 것은 아닐까 의심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교육부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캐롤 해밀턴 교장은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마침 잘 만났네요. 딱 선생님을 찾으러 온 참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흥분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눈빛과 미소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교육부 건물 내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빅토리아 시대 건물을 개조한 카페는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이 인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캐롤 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 잔의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어 정규 과목 승인을 받았어요. 교육부 지역 담당관이 어제 통보해 주었습니다. 영국 최초로 정규 교육 과정에 한국어가 포함된 학교가 되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아직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캐롤 교장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 위원회를 통하지 않았어요. 런던 교육청에서 직접 승인해 주었습니다. 루비의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후 여론이 너무 뜨거워졌거든요. 여러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지지 서명을 했고 결국 교육청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저녁 뉴스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못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거든요. 캐롤 교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BBC 지역 뉴스에서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학생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루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루비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루비와 그 친구들이 일으킨 작은 물결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놀라웠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학기부터 정식으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교사를 초빙할 예정이고 이미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마쳤어요. 에드워드 선생님도 첫 수업에 꼭 와주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헤어진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리처드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웨스트필드 고등학교가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다던데. 리처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어요. 네, 방금 교장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리처드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복도 한쪽으로 저를 이끌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진행된 일이야.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행동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좌절감도 묻어났어요. 어쩌면 그가 지키려 했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따른 것 아닌가요? 지역 교육청이 중앙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야. 이건 분명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개입한 결과야. 그의 말에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리처드.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사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처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분노와 좌절이 느껴졌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넘게 같은 신념으로 일해온 그에게 이런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순간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교육위원회에서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보류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었으니까요.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웨스트필드 고등학교는 이미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학교들도 그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듀오링고 혁신 기업 선정,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급증으로 성장세 지속 기사는 듀오링고가 2025년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주요 이유는 바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안경을 고프고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묵직한 오크 테이블 위에는 각 위원들 앞에 제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몇몇 위원들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둔 것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보고서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영국 교육 시스템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위원장의 말에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위원장이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추가 자료와 최근의 여러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당신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듀오링고의 최신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성공 사례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듯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리처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위원장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영국의 교육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어 열풍은 곧 식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또다시 교육 과정을 변경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의 관점에서는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테니까요. 위원장은 리처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화적 변화의 일부입니다. 듀오링고의 통계를 보셨죠? 이 현상은 3년 넘게 지속되었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영국 교육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반박하려 했지만 위원장은 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올리며 리처드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리처드. 하지만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필요해요. 리처드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차례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대부분은 변화에 긍정적이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위원장이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에드워드,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어를 우리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시범 학교들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는 이미 좋은 사례가 되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빠른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런던 교육청의 결정에 이어 중앙교육부까지 한국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사와 기쁨이 묻어났을 거예요. 20년 교육 정책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적은 없었으니까요. 위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이제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그 대표 자문역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현장 경험이 필요해요.
학생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교육부에서 일하면서 이토록 보람찬 순간은 없었어요. 항상 뒤에서 자문 역할만 해왔는데 이제는 직접 변화를 이끌어 나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위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수락의 뜻을 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위원들은 대부분 미소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리처드를 제외하고는요.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리처드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복도 한쪽으로 이동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엿보였어요.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에드워드,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여전히 이 변화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네.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야. 하지만 위원회가 결정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겠지. 자네가 옳기를 바라네. 그의 말에는 적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그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변화는 항상 두려운 법이죠.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육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지켜봅시다. 어쩌면 당신의 경험과 지혜도 이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리처드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주에 리처드는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고 한 달 후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루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한국어 교육이 점차 여러 학교로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왔어요. 에드워드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 기뻐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가 드디어 들리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응원할게요. 함께 멋진 변화를 만들어 나가요. 루비의 기쁨이 글자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그저 제 직업적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이상이었나 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다른 이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공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강식에는 많은 언론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특별 초청을 받아 자리했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가득 찼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대표가 왔어요. 개강식에서 루비가 학생 대표로 연설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시작해 영어로 마무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육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확장하는 창입니다. 한국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에드워드 필리핀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육은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들의 필요와 열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참관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온 박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학생들에게 한글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영 선생님.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처음 5개 학교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은 이제 런던 전역의 30개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학부모들의 지지도 높았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런던 곳곳에서 한국 문화 관련 행사들이 열렸어요. K-팝 경연대회, 한식 요리 교실, 한국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도 활발해졌어요. 그들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제가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교사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사들이 영국 학교에서 가르치고 영국 교사들은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다른 학교를 방문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보람찬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장관이 직접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미팅이 잡혔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이 되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장관실을 찾았습니다. 화이트홀에 위치한 교육부 건물은 웅장했어요. 대리석 기둥과 역사적인 초상화들이 복도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서가 저를 안내해 장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장관은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학자 출신 정치인이었어요. 에드워드,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요. 저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장관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준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나요? 저는 처음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난 일부터 루비의 편지, 교육위원회의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장관은 주에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흥미롭군요. 문화적 변화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친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도한 변화라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종종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릅니다. 학생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열정을 지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장관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도시를 바라보다가 저에게 돌아왔어요. 에드워드,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 간의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교육협력단을 만들려고 해요. 당신이 그 책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 역할을 맡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하죠. 이 프로그램을 영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다른 언어와 문화로도 범위를 넓혀나갈 겁니다.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관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몇 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 학생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이제는 교육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문화의 날 행사였어요. 저는 특별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는 한글로 쓰인 환영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끝나고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6달 전 이 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 빠르고 크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청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얻는 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죠. 말을 마치자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루비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녀는 이제 학교 한국어 클럽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유창하게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저희를 대신해 이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아름답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모든 학생들이 한글로 쓴 감사 메시지를 모은 책이었어요. 표지에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쓰인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단지 한 학생의 편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관심과 경청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교를 나오는 길에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리처드 헤인스가 사임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리처드는 교육부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부 반발과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해요.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가 공개되면서 문화다양성위원직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와의 갈등은 불가피했지만 그의 경력이 이렇게 끝나길 바라지는 않았어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단지 학생들을 위한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창가에 서서 런던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음악이 아이들의 언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는 결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어는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라 감정과 희망, 꿈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국제교육협력단의 첫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교육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루비와 학생들이 준 책이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것을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한 학생의 메시지가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아요. 에드워드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가슴에 안고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겠죠.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의 감정은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식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해요. 한국어 프로그램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언어와 문화가 우리 교육 시스템에 통합될 것이고 학생들은 더욱 풍요로운 교육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힘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